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실장입니다. 자, 오늘 또 이 기사들을 좀 보면 어때요? 삼전닉스 살 때 아니다. 투자 고수의 서늘한 경고라고 하고요. 130년 증시 역사 중 버블 붕괴 단 3번. 터지기 전에 이 신호 주목해야 된다. 닷컴 버블처럼 터진다. 섬뜩한 경고. 개미들 초비상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수 살짝 조정 나왔는데 또 이렇게 기사들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제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개미랑 반대로 매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저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 없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면 되는데, 자, 개미들이 저런 기사를 보고 또 공포에 떨겠죠. 그러면서 패닉셀도 나올 것이고요. 투매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끝난 자리에서 보여지는 흐름과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보여지는 흐름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준비가 됐던 종목들은 그냥 무너질 수 없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준비가 됐다라는 건 결국에 세력들이 힘을 줬다는 거예요. 힘은 결국에 우리 주식에서는 돈이죠. 돈을 썼다는 겁니다. 돈을 썼는데 세력은 아래로 손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인가 지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외부의 요인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 바꾸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저런 공포심을 만들면서 개미들이 털려나가는 자리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런 자리들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개미들이 그만큼 어떤 특정 A라는 종목에서 개미가 많이 털려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이 종목이 상승하기에 편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래요. 개미들이 많이 꼬이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 이 흔들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얘네들이 추가 상승을 만들기 전에 개인들을 많이 털어내는 것이 얘네 세력들의 임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어야 상승할 때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많이 털린 물량들을 세력들이 또 낮은 가격에서 잘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일 것이고요. 끝까지 잘 시청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잘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준 것들을 좀 보면 이 대북 관련주 애들이 좀 무더기로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이슈가 있었겠죠? 자, 트럼프의 말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극악답했다. 트럼프 언급에 남북 경협주, 불기둥, 좋은 사람들 코데지 컴바인, 마난티도 움직였던 걸로 봤고요. 얘는 용봉으로 뺐네요. 데아티아이도 윗꼬리를 달아줬습니다. 어쨌든 장 초반부터 해서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빠진 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계속해서 한 두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코스닥이 이제 대세 상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 단순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추세 전환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어때요? 많이 올랐어요. 올라간 거에 비하면 빠진 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높은 구간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높은 구간에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미들 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건데 결국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1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 많이 올라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조정은요, 언제나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가 무너졌죠. 이게 끝난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뭐예요?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어떤 걸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받아 먹었구나. 요게 확인이 된 거예요. 얘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 여기서 누군가 받아먹지 않았다면 이 흐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건 나올 수 있죠. 뭐 여기서 양봉 살짝 나오고 그냥 그대로 밀렸다면 여기서 받아먹은 사람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잖아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승을 다시 이어가죠.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은 마찬가지로 등락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분봉에서도 그려지는 움직임이고요. 일봉, 주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반등들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들이 계속 나오죠. 뭐 이거 나왔다고 해서 추세 전환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놨던 저점을 여기서 반등했고 지켜주던 자리를 이탈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뚜렷한 매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뭔가 매도하는 흐름이었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요 흐름 뭐예요? 요거 저는 개미털기로 봐요. 이런 게 이제 가짜 돌파로 보는 거고, 물론 얘가 가짜 돌파 나오면 뭐 나온다 그랬죠? 제가 가짜 돌파 이후에는 지지선 이탈이 나온다 그랬죠. 자, 가짜 돌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나서 지지선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요것만 다시 여기를 올려놓으면 돼요.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얘가 지지선을 이탈을 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하면 되고요. 올려놓은 거 확인되면 뭐예요? 요거는 의도적인 하락이었구나라고 답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답을 보고 매매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소통방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뭐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죠. 실전 매매에 계속 참여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반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경험이 또 없어요. 그리고 이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반대의 말이 뭐예요? 지는 습관이겠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손실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사람인가? 요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빨리 이거를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손실 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전 매매에 참여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금액이 적더라도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그 훈련 과정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또 뭘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털려 나갔겠구나. 그리고 나서 돌린 거구나. 그러면 다시 매매할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얘네 해운 애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HMM도 오늘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해야 되는 자리들이 나와주면 거기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되면 되겠는데, 이런 거 매매 못하죠. 여러분들 안 하면 돼요. 이후에 하면 됩니다. 자, HMM은 오늘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볼 건데, 앞에는 매물대가 있어요. 요걸 좀 적어놓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인데 HMM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계속 보던 건데요. 앞에서 지네들끼리 해먹었던 자리들이 나오죠.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거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흐름인데, 자, 보세요. 요 윗꼬리가 강하게 달린 요 캔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는 지표예요. 세력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요, 무조건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돼요. 거래량이 발생돼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겠죠. 거래량이 발생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개인들의 관심이 쏠려요. 개인들의 관심이 쏠려야 팔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한테 관심도 없이 막 한 호가 두 호가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올리면 누가 쳐다나 봐요? 어떻게 발견해요, 이걸? 그러니까 막 장대 양봉 뽑아내고, 한번 돌파하는 척하다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들이 출현하면서 그런 장대 양봉들의 거래가 실려야 개인들 조건 검색식이던 실시간 조회 순위던 이런 데에 노출이 되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보면 어때요? 이날이 6월 15일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짜잖아요.
자, 얘 거래량 보면은 100주예요. 얘는 3000주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봉만 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뻥호가였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눌렀다가 지금 다시 정배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때요? 거래대금이 2100억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캔들이 나와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도 거래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2100억을 보지 마시고 우리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거래 터질 때 보면요. 매도할 때 보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좀 나와줘야 돼요. 얘네들이 매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거래량들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조단위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매도가 되는 거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입니다. 왜냐? 평균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거래량 보면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서 터진 거니까 근데 훨씬 많죠. 이런 건 매도 캔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래가 발생됐고 개인들이 달려들 만한 흐름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캔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나가는 캔들이에요. 돈이 들어온 캔들은 이런 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를 볼게요. 자, 오늘 캔들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파동 보세요. 얘가 9시 딱 땡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18분까지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8분 만에 뭐 물량을 다 넘기고 종료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 18분?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갑자기 조용하다 이렇게 나오는 양봉들이 있죠. 이거는요. 개인들이 쏘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력들이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기서는 개미가 좀 꼬일 수 있죠. 왜? 여기서 사람들한테 눈에 띄었을 테니까. 자, 그럼 얘는 오늘 매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윗자리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돈을 썼으니까. 근데 어때요? 여기 윗자리는 고작 이 정도 나왔어요. 한 10분? 그리고 끝이에요. 얘는 오늘 매도하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준비해온 과정을 보자고요. 일봉으로 볼게요. 준비해온 과정을 보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쭉 말아 올리죠.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막 좋아 보인다고 달려들어요? 아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달려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야금야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노출도 안 되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 여기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탈시키고 지금 얘는 121선까지 수렴을 해놨어요. 그만큼 힘이 어때요? 많이 응축됐다는 거죠. 그런 힘들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이 앞자리에 대한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찌르고 눌러놨잖아요. 그럼 결국에 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몰라도 여기는 뭐다? 매집인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캔들 만든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매집 구간이고 오늘은 분봉을 봤더니 팔 시간이 없었다. 구간도 없었다. 자, 그러면 얘는 앞으로 물량이 나가야 되겠죠. 그 흐름을 좀 그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알람 사인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왜냐?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당장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다 이해했어요. 이것도 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전 매매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한 주 사고 2만 원짜리 한 주 사고 10주 사고 100주 사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큰 비중들을 찔러 넣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비중 베팅도 가능한 거고요. 매매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같이 봤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소통방에서 대시세 스윙 종목을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히든주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스윙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다 같이 소통방에서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타점을 제공을 할 거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즐기는 구간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윗 구간에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스윙은 50% 이상 수익권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 첫 매수하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50% 이상을 목표가로 보고 진행하는 히든주를 오늘 오픈을 해서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들이 스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윙 종목을 제가 요번 주까지는 전부 다 오픈을 할 건데요. 전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청을 하실 때 여기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에는 이거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요거 동그라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이거 말고 여의도 투자 설명에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이는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히든주 제가 알아봐야 되니까요. 히든주 뭐 아니면 뭐 히든 요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제가 알아보고 보내드릴게요.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대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인원을 확 늘릴 수가 없어서 대기가 좀 걸려 있어서 일단은 히든주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대시세 종목 지금 잡아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을 보내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재료가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길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나중에 되면 매수하는 매수 시점은 얼추 비슷한 가격대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데서 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릇 차이예요. 그릇이라는 건 뭐 크고 작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중요시하느냐 성향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수익을 내느냐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길게도 수익을 내보아야 되고 아니면 뭐 짧게 정리하는 그런 매매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왜냐면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어떤 종목을 길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TSE라는 종목을 설명할 때 이 구간에서였을 거예요. 여기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길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벌써 50%가 넘어요. 제가 말한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8월 요때 얘기했나 봐요. 이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요때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습니다. 볼까요 한번? 우선 증거자료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8월 9일 영상입니다. 8월 9일 영상에 TSE를 설명드리는데 이 내용을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에서는 사실 개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개인들의 지금 관심 어디가 있겠습니까? 로봇주 막 상한가 만들고 전고점 돌파 만들고 장대 양봉 만들고 이런 종목들의 개인들의 시선이 쏠려 있고요. 매수 신호 발생.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결국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개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8월 9일이잖아요. 8월 9일 보면 요 날 끝나고죠. 요 날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양봉이 나왔고 얘는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잠깐 볼게요. 자,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9%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양봉을 뽑아주긴 했어요. 근데 얘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서 준비를 하던 물량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 자리보다 높은 구간을 보러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평단가가 많이 녹았다면 중간부터 팔면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대한 돌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셨나요? 결국에는 제가 이때부터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얘는 여길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잡으면요 스윙 타점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스윙 타점. 그러면 여길 넘어가게 되면 50%의 수익권이 나와요. 그렇죠? 넘어가는 순간에 다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앞에 매물대가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계속 윗꼬리로 달리지만 결국에는 여길 넘어가기 위한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겟을 정할 줄 알아야 되고 목표가 설정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다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얘가 여길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여기서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는 교육들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소통방 인원 모집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대시세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매수에 들어갔으니까요. 스윙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 신청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되고요. 스윙 매매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요. 그리고 길게 돌아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되고, 스윙은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비중을 넣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함께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스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미리미리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종목 바로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G2파워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최근에 상한가로 모습을 등장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얘가 보면 G2파워 액치명 ESS 국내 최초 12인증서 발행하면서 액치명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국제기준 안전 시험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 보이시죠? 이런 키워드들 관련된 국제공인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가 가고 막 쭉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한가가 나오면 개인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고 싶대요.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막 달려들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그러면 올릴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털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상한가 다음날 개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종목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갈 때 보면 어때요?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간 것도 아니었고 거래도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거래량도 얼마 안 터졌어요. 물론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평소에 거래량이 워낙 없었던 자리여서 평소보다는 좀 거래량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에도 보면 어때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파는 자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상한가를 지네가 돈을 써서 만들어 놓고 고작 뭐 이 정도 파동 수익 내려고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 아침에 고점 하나 만들죠. 그래서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침에 고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는 척 하다가 한번 털어냅니다. 여기서 일부 털리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돌파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거래대금 60억 정도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캔들에서 50억 누가 던졌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가두는 거예요. 가두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 음봉 1분봉이잖아요. 캔들 하나에 5%를 빼버려요. 그러더니 다시 돌파하는 척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뭐 여기서 손절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여기서 지켜보던 사람이 또 타겠죠. 또 깨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전날에 만들어 놓고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매도가 아니고 개인들이 지금 가두고 털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 이후에도 보면 또 돌파 자리 만들어 놓고 털어버리죠. 개인들 정신 나가버려요. 이러면 특히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 나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때요? 오늘 또 털었죠? 지지선 이탈시키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상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방금 디테일하게 봤더니 어때요? 팔아 먹는 흐름이 아니죠? 그렇죠? 고작 요거 수익 내려고 지금 얘네가 상한가 만들고 아래에서 방향 돌려가지고 보세요. 아래에서 방향 돌려서 정배열 만들고 이제 팔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고작 방금 봤던 고작 그만큼 수익 내기 위해서 올라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들을 가둬놓고 털고 나서 그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연구해보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구해보신 분들,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상한가 매매 기법 교육해드렸죠. 그 내용 보신 분들, 요 흐름 혼자 공부하신 분들도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한가 매매 기법을 교육할 때는 항상 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상한가라는 건 진짜 시장에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가는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돌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느냐, 그게 상한가 매매 기법에서는 어쩌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날 우리가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값이 안 나와.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체크했는데 얘가 오늘 아니야. 그러면 다음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한다는 말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정답을 보고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정답을 봐야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의도를 확인해야. 정답이라는 건 의도 파악이에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뭐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이후에 하든지,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차피 그 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매매를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실전 매매로 넘어갈 때는요. 그냥 뭐 공부할 때는 뭐 상한가 나왔어? 여기서 상한가 어디 있나요? 상한가 나왔죠. 여기서도 보세요. 보면 어때요? 얘가 이만큼 매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하루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는데 매집 구간에 거래가 많았어요. 보세요. 거래량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래량 계산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주말에 소통방에서. 이 계산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이 거래량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얘가 방법을 선택한 게 뭐예요? 털죠. 지지선 이탈.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 이탈시키고요. 그래서 털렸던 개미들 다시 가니까 다시 달려들어요. 또 털어요. 여기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점상을 가요. 또 점상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팔아먹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구간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기 매집 구간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정리 안 돼요. 어때요? 개미를 따돌리는 거 보면 어때요? 지지선 이탈시켜, 반등하는 척해서 이탈시켜. 여기서 점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돌아가는 경우에 어떤 포인트들을 신경 쓸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도 보면 상한가라는 건 결국에 개인들의 관심도가 엄청난 자리예요. 그걸 어쨌든 따돌려야 되잖아요. 따돌린 뒤에 선택한 방법은 점상이에요. 물론 얘가 점상을 간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따돌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들을 다 태우고 상승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한가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매매가 난이도는 쉽습니다만 알아야 될 걸 알았을 때 쉬운 거예요. 단순히 상한가니까 무조건 간다? 그게 상한가 매매 기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분명히 체크해야 되고요. 그런 포인트들, 체크 포인트들이 만족이 됐을 때 우리가 직접 매매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상한가니까 매매하자.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실까봐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상한가 매매 기법이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선 제가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디테일한 체크 포인트들에선. 소통방에서만 오로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제가 상한가 매매 기법만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힌다면 분명히 도움될 만한 아주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G2 파워까지 봤는데 이 종목 역시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 입장 신청을 해놓으시면 제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3기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여러분들. 상한가 만들었죠, 여기서. 그리고 바로 가요. 뭐 다음날 수익권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을 만들 때를 보자고요. 바로 안 가고 이 개미들 막 계속 윗꼬리로 따돌리고 돌파 만들었다가 깨고 가는 척했다 깨고 그러다가 나오죠, 상승이. 여기서도 그래요. 상한가 두 번 간 다음에 어때요? 따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얘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얘도 결국에는 재료를 붙여서 올라왔는데 3기에너지 솔루션즈 미국 전력망에 핵심된 ESS K기업 북미 진출 호재의 미국 특허 부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 구간에서 올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올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분봉을 봐야 되거든요. 얘는 일봉으로는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분봉을 보면 어때요? 엄청 흔들죠? 개미들 따돌리는 거예요, 저게. 이거 보세요. 가는 척했다 빼고 또 돌파하는 척했다 빼고 가는 척했다 빼고 확 깨버리잖아요, 여기를. 그럼 여기서 죽던가.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 다 팔았으면 그냥 죽던가. 여기서 또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또 돈 쓰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 수익 내려고 돈 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따돌리기 위한 거고, 결국에 따돌리고 다음날 그 다음에도 돈 쓰다가 아예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냥 저점만 막아주고.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 터치를 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개인이 쓴 돈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팔아먹을 때는요,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빡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빡 올리고 나서 돌파 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 돌파할 때마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얘 보세요. 빡 올려요. 그 다음에 한번 털고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받아주고 털고 또 받아줘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파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구간에서 건드려주죠.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 뺐죠. 얘가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제가 저번에 NHN 요 종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얘가 만약에요, 이대로 죽어요. 줄줄 흘러내려서 그냥 뭐 상장 폐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차피 우리 매매할 타이밍 안 나오죠. 얘는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낮은 가격을 줬다고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얘는. 왜냐하면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자, 팔았다 칠게요. 팔았으면 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얘가 다 안 팔았으면 다시 일로 들어온다니까, 주가가. 일로 다시 주가 들어오겠죠. 그럼 뭐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안 팔았구나. 여기로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얘가. 매물대가 그득그득한데 여기다 주가 다시 올려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다리면 된다. 이 기다림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뭘 확인해야 돼요? 세력의 존재 유무. 이 종목 안에 세력이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어요. 얘가 확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개미를 꼬시기 위한 자리였고, 그 물량들을 받아서 들어온 거잖아, 다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보고 매매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정답을 보고 매매한다는 건 세력들이 있음을 인지를 하는 거고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건 특정 가격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의 존재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에 이탈을 했다면요, 얘는 그냥 흘러내려요. 왜? 그거 말고 어떤 개인이 뭐 봉사단체에서 막 여러분들 손실나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가격 방어해드릴게요, 이런 봉사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돌려준다라는 건 필히 돈을 써야지만 가능한 행위잖아요. 위로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럼 위로 사는 동안에 쓰는 돈이 있을 거고, 누군가가 여기다 돈을 투입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걸 올려서 팔아먹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돈을 썼는데 여기서 팔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썼다면 이보다 위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확인이 되면 세력의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세력이 있다는 건 거기서 끝낼 생각이 아니라 더 올려서 팔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그냥 못 팔았을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못 팔았을 느낌인데? 라고 해서 잡아요. 뭐 어떨 땐 성공하겠죠. 어떨 땐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럼 여기 사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도박이라는 게 다른 게 도박이 아니라 확률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확률. 느낌을 믿고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게 도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1725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돈을 쓰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 1900원이 됐어. 여기 높은 데서 샀어요. 이건 도박입니까? 얘를 확인했잖아요. 물론 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단순히 5대5 게임을 하거나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됐잖아요. 돈을 쓰는 모습이.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하셔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의 매매는 꾸준할 수가 없어요. 꾸준함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뭐 비율로 따져봤을 때 8대2, 9대1은 돼야지 꾸준할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꾸준한 우상향을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촘촘한 체크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으면 매매 횟수는 줄어들지언정 우리가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들은요, 개인들한테 넘어가야 끝나는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휴 이후에 이제 첫 거래일이었는데 지수가 좀 빠졌죠.
지수는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 그랬어요. 그 시장에 맞게끔 매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만들어 놨다면 시장이 빠지는 날에는 그게 그 조건 값들이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매매는 자동으로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조건 값이 만족이 안 됐을 땐 우리 매매 안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 매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통방에서는 언제나 제가 이런 저의 생각들을 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저의 생각을 풀어내는 곳이니까 그걸 좀 듣고 싶거나 혹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나 연구하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공부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